여러분, 실손보험료 이러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제가 실손보험료 또 오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정부에서는 최소한 한 자리로 맞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요즘 분위기는요. 두 자릿수가 예, 적당하다 그런 분위기가 점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가.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도 이해하실 겁니다. 2022년입니다. 올해 손해보험사가 예측하는 손해율이에요. 이것도 130%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험료는 100원 받았는데 예, 내준 것은 130원을 내줬다는 얘기. 그러면 손해보험사가 어떻게 될까요? 망하죠. 100원 받아놓고 130원을 내주니 안 망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랬거든요. 지금까지도. 보시다시피 2017년부터 보면 예, 123.2%였어요. 100원 받아서 123원을 내줬다는 이야기고 예, 2018년에는 122.4%였고요. 2019년에는 135.9% 최고였습니다. 이때는 100원 받아서 135.9원을 내줬다는 이야기예요. 보험료로. 예, 2020년도 132%고요. 2021년도는 132.5%입니다. 올해는 130%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30%.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말입니다. 실손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문재인 정부도 이거를 보면서 본인들이 진짜 많이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2017년에 보험료 인상률을 20.9%나 올린 적이 있거든요. 손해율이 크니까 20.9% 올렸어요. 그랬더니 여론이 빗발쳤거든요.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2018년에 동결시켰습니다. 2018년에. 이게 여러분 이렇게 말입니다. 예, 경제를 또 정책을 포퓰리즘에 의존하면 안 돼요. 문재인 정부의 난맥상이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이런 거. 예, 포퓰리즘에 의지해서 모든 정책을 펴다 보니까 나라 경제가 완전히 부러진 거예요. 부러진 거예요. 아마 역사는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기억할 겁니다. 예,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망하게 한 것, 정부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써줘야 되고요. 예, 제가 경제에 관한 한 이야기를 할 때 늘 그러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정부라고. 실제예요, 실제.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동결시켰어요. 그러니 손해율이 그 다음엔 얼마나 커질까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손해율이 2019년에는 135.9%까지 커졌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6 내지 7% 올렸어요. 6 내지 7% 올려서 택도 없죠. 예, 2020년에도 6 내지 7% 이렇게 올리니까 이제 보험업계가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랬더니 2021년에는 10 내지 12%를 올려줬습니다. 그러면 2022년 올해는 130%가 나오면 얼마나 올릴까요? 내년에는 얼마나 올릴까요? 결국은 두 자릿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자릿수. 두 자릿수로 가지 않으면 이게 손해보험사가 예, 이게 무더기 폐업하는 예, 그런 사태까지 벌어질 가능성 굉장히 크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손해율이 많이 커졌느냐? 바로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포퓰리즘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게 예, 쉽게 말하면 건강보험료 중에 말입니다. 이게 품목을 굉장히 확대했어요. 품목을.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치료하게 확대해 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도수치료는 2019년에 14.6%가 늘어났으나 2020년 좀 줄어들었지만 12.8%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게 인공수정체라고 하는 예, 이 의료는요. 3.6% 8.7%가 늘어났고요. 체외 충격파 치료도 마찬가지 4.8%. MRI 근골격계 치료도 4.4%, MRI 척추도 4.1%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비급여 금액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그러니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현실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이게 실손보험 들었다고 MRI 그냥 수시로 찍고 사실 MRI 찍는 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예, PET라고 해서 피트가 있습니다. PET. 예, 피트라는 것도 찍기도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비쌉니다. 예, 굉장히 비쌉니다. MRI 당연히 비싼 거고요. 예, 물론 PET 같은 경우는 이게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돈이기는 하죠. 실제 MRI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건강보험료의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사실상 건보 재정도 다 망가먹고요. 실손보험료의 조정도 지금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두 자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자, 2020년 현재입니다. 2022년 현재예요. 지금 누적 손실액은 3조 9천억 원입니다. 연간 손실액이 3조 9천억 원이고요. 네, 내년에 가잖아요. 누적 손실액이 8조 7천억 원입니다. 8조 7천억 원. 2025년 가잖아요. 그럼 누적 손실액이 22조까지 커지고요. 2027년이에요. 2027년 지금부터 5년 후입니다. 누적 손실액이 41조 6천억 원. 2031년이에요. 지금부터 10년 후입니다. 누적 손실액이 112조 3천억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손해보험사들이 버텨낼까요? 못 버텨냅니다. 못 버텨내요. 이런 게 말입니다, 여러분. 시장을 시장처럼 돌아가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 결정이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들어가서 내가 주도를 하겠어. 수요 너 가만히 있어. 공급 너 가만히 있어. 내가 결정할게. 이렇게 가격 결정을 해버리면요.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한두 군데서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한전도 똑같은 케이스 아니에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실제 말입니다. 에너지원을 사오는 비용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같이 따라 올려줘야 돼요. 원가 연동제라는 게 있습니다. 법으로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거대 의석과 문재인 정부가 결탁을 해서 안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맞았거든요.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말입니다.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죠. 저는 앞으로는 경제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포퓰리즘이 이게 나라를 망치니 포퓰리즘하고 싸우겠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원천적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어서 이거 풀기가 진짜 만만치 않아요. 결국 말입니다. 결국 시장 원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실손보험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나와 있잖아요. 아마 적어도 두 자릿수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안 그러면 실손보험 자체가 망가지고 손해보험사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질 것 같으니까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포퓰리즘이 진짜 나쁜 거예요. 포퓰리즘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는 거 많이 보거든요. 그리스가 그렇게 망가졌고요. 이탈리아가 그렇게 망가졌고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똑같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조들게 만든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아주 정확하게 기억을 해서 우리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정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실손보험 때문에 화가 나실 거예요. 이제 올라가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정환진 TV 이 방송을 듣고 나면 참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도 들게 될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제가 경제 현실을 현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게 저의 임무이자 목표라는 것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